첫 번째 우리가 어제 거에서 수정할 작업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요거 수정할 작업은 지금 여기에 하나씩 찍어볼게요. F5번은 여기서 화면에 잔상이 안 없어지면 F5번 하면 없어집니다. 006은 안 없어지면. 자, 요 두 번째 공정은 뭡니까? 12.03까지 내려가는 것이고, 세 번째 공정을 눌러보면 얘는 마이너스 32까지 내려가는 것이지요. 이 공정은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해보시고 어려우면 그냥 두 개로 하셔도 되고 안 어려우면 하셔도 됩니다. 자, 요 공정을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 요거 지울게요. 요거 그 세 번째 거 반통구멍 뚫는 거 지우겠습니다. 요 우클릭해서 삭제. 자, 지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 두 번째 팩트릴링은 이제 들어가서 구멍을 두 개 찍어가지고 하나는 12.03까지 뚫고 하나는 관통으로 뚫어라 이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자, 요 두 번째 공정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드릴링에서 상당히 많은 기능은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구멍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구멍 지정. 어저께 우리가 요거 눌러가지고 요거 하나 구멍 뚫고 왔던 기억나지요? 이젠 두 개 눌러볼 건데 어떻게 구멍을 선택해야 얘 따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이제 봄 되니까 잠이 좀 옵니다. 빨리 해야겠습니다. 자, 구멍 지정을 일단 누릅니다. 요거 누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구멍을 선택하는 건 선택입니다. 다른 건 다 지금 별로 쓸모 없습니다. 자, 선택을 누르면 앞에 선택해 놓은 구멍이 있으면 앞에 점을 지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지우면은 깨끗한 놈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 해가지고 앞에 설정해 놓은 구멍을 지웠습니다. 이제 지웠기 때문에 이제 구멍 선택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놈 아직 찍지 마세요. 요놈 찍어버리면 이 두 놈은 같은 작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작업이다. 그렇다면 이 두 놈은 다른 작업이다 라고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 위에 제일 처음 보시면 사이클 매개 변수 세트 해가지고 1대 있지요. 요걸 누르시면 사이클 매개 변수 세트 1, 2, 3, 4, 5라고 된 거 보이실 겁니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구멍마다 5분류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분할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멍이 2개고 작업이 2개니까 2개로 나눠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잠깐 취소해보면 구멍을 찍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얘를 찍을 때는 매개 변수 1이라고 해가지고 찍고 얘를 찍을 때는 매개 변수 2라고 해가지고 찍으면 작업을 분할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해볼게요. 자, 지금 사이클 매개 변수 세트 1대 있죠. 요 가운데 구멍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찍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구멍 찍으려니까 작업 자체가 틀리죠. 그러면 사이클 매개 변수 세트를 눌러서 니는 작업이 틀리니까 2번으로 바꾸겠다. 2번. 그리고는 오른쪽 구멍을 찍는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각 구멍에다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냐면 자, 이제 끝까지 하고 해보고 이제 안 되시는 분 가볼게요. 구멍 선택 끝났습니다.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확인하고 구멍 선택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마나 깊이를 하느냐는 어제 해보셨지만 여기 스패너 버튼 요거였지요. 요거 여기로 들어가 보는데 어제 딱 누르면 여기서 어저께 1대 있던 거 기억나십니까? 1. 그게 구멍이 한 개란 말이 아니고 보세요. 세트가 하나냐 두 개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2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세트를 내가 구별해서 2개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트가 2개니까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확인합니다. 확인해 보면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여기에 1번 세트에 할 작업을 지시해라 라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1번 세트에 할 작업은 여기서 12.03까지 팔 거니까 지금 요거 맞네요. 그죠? 12.03 다른 것까지 맞고 Q값 한번 확인해 보면 2 맞다 이겁니다. 확인. 그래서 1번 세트에 할 작업은 요 화면이 맞습니다.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바로 2번 세트에 할 작업을 해라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2번 세트에 할 작업. 이때 앞에서 했던 작업 Q값 같은 건 쫙 다 땡기려면 요거를 먼저 한번 누르면 밑에 있는 거 앞번 작업 복사 이걸 한번 누르면은 앞에 설정이 그대로 싹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은 Q값 우리 안 돼 있을 수 있는 Q값 한번 볼게요. Q값 요게
안 돼 있지요. 이가 안 돼 있으니까 적어도 되겠지만 앞에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면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넘어가서 두 번째 작업일 때 이전 매개 변수 세트 복사 이렇게 하면 12.03과 Q값이 딸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바꿔야 되는 거는 Q값을 놔두고 12.03을 눌러서 공구 팁 깊이 공구 팁 깊이가 앞에 대가리 뾰족한 거가 들어가는 깊이고 공구 숄더 깊이는 요 부분이 들어가는 깊이를 얘기하고 바닥 곡면으로는 바닥을 정해주면은 여기에 닿겠다는 말이고 바닥 곡면을 통해는 바닥을 내려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은 윗면 아래면을 찍어놔야 되고 귀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하니까 보통 좌표를 보통 적어준다.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는 공구 팁 깊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2번 세트죠. 2번 세트 요 구멍 1번 2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구 팁 깊이 요거는 32 확인 그러고 확인하고 나오면 이제 계산할게요. 바뀌었으니까 이때 S값, F값은 똑같다고 생각할 때 계산해보면 이제 두 개의 공정이 하나로 되고 어제 했듯이 요 놈을 요렇게 직선 방향으로 볼 때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고 자, 요 밑에 거 그림 한번 볼게요. 요거 첫 번째 거는 계산을 새로 해라. 두 번째 거는 직전에 계산했던 그림을 다시 꺼내라. 세 번째 거는 모의 가공을 해라. 우리 쓰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 건 뭐냐면 마우스 올려보면 리스트라고 나오는 마지막 네 번째 거 눌러보면 막 이렇게 코드가 나오는데 이 코드는 우리가 툴패스라고 해서 캠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그냥 기본 툴이 지나가는 경로 자체를 문서처럼 막 적어 놓는 겁니다. 요거를 그래픽화 시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G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끄고 밑에 4개가 있는데 나중에 계산이 굉장히 많으면 새로 하면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걸 누르면 그냥 방금 했던 걸 그냥 보여주고 여기서 와이어 프레임을 이렇게 보면 하나는 요까지 파고 하나는 요까지 파고 이게 확인될 거다 이 말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안 됐으면 또 새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드릴링에 있기 때문에 아까 최소 5세트까지 다른 종류의 구멍을 골라가지고 공구가 같아야 됩니다. 공구가 다르면 공정을 바꿔야 됩니다. 공구가 같으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깊이가 다 5개가 달라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제가 확인하고 나와서 그러면은 요 3개 세트가 이렇게 됐으니까 또 미리 보기를 요놈 찍어서 한번 해볼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 거는 굉장히 좀 단순하지만 2D는 지금 너무 빨라서 약간 3D로 해보면 다음 주 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캠으로 하면 금방 복잡해지기 때문에 복잡해지기 전에 내 머릿속에 야의 움직임이나 좌표가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잠깐 미리 보기 할 때 요 위에 좌표 나오는 것도 확인하세요. 요 위에 이송값, X값, Y값 이런 거 좌표 나온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움직이는 좌표값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는 거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시켜가야 됩니다. 유지. 자, 일단 첫 번째 과제 잠깐 좀 멈출게요. 우리가 어제 캠에서 약간 해볼 수 있는 거 드릴링 작업 2개를 하나로 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따 나중에 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텐데 오늘 4월 12일 그 다음 두 번째 안쪽 바깥쪽을 깊이를 나눠서 가공하는 걸 약간 연습을 해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반에 나올수록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또 세 번째 공정은 안쪽 바깥쪽 면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보세요. 얘도 이렇게 F8로 수평 방향으로 보면서 이 공정을 찍어보면 가공하는 깊이가 나오는데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자, 두 놈의 깊이가 다르지만 캠이 똑똑하기 때문에 8mm 깊이는 8mm 깎아주고 6mm 깊이는 6mm 깎아주지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4mm씩 깎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컴퓨터는 똑똑하니까 야는 4mm씩 8mm
야는 3mm씩 6mm 이렇게 깎겠지요. 그렇게 예상을 해보라 이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서 가공인 건 이때까지 쇠도 해봤습니까? 쇠? 알루미늄 해봤습니까? 알루미늄은 8mm 될지 몰라도 쇠를 8mm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막 뭐라 할 수 있습니다. 니도 위험하고 기회도 위험하고 하니까 쇠는 4mm도 될랑가 모르겠는데 3mm 정도는. 그래서 4mm씩 나눠서 깎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 밀링 에어리어 들어가서 이 공정은 가장 기본적인 이 공정은 여기에 절사 경력으로 지정한 면을 전체 거리가 가공 소재 거리가 8mm다 요럴 때 절삭강 깊이로 나눠서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4로 해볼게요. 4. 8m 요거를 4. 값이 바뀌었지요. 값이 바뀌면 자동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하면 8mm를 4mm로 했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는 당연지사고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안에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안에 거는 이럴 때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뉘어가지고 와이어 프레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아까 그 결과를 보면, 자, 밖에 거는 4mm씩 4mm씩이 잘 깎였는데 안에 거는 어떻게 되냐면 안에 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닥이 여기지요. 우리가 프로그램한테 깎을 거리가 얼마 있다 했습니까? 8mm가 있다 했죠. 8mm가 요 위에 2mm가 더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캠이. 그래서 4mm 4mm,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에 거 2mm까지 깎고 나머지 6mm까지 깎는데 이유가 우리가 프로그램한테 8mm를 깎는다 했으니까 여기가 바닥이니까 전체를 8mm라고 볼 때 4mm, 4mm 이렇게 나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3mm, 3mm 깎고 싶으면 별개의 공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안에 6mm짜리는 2mm, 4mm를 깎게 된다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지금 이거 3mm씩 못 깎습니까? 별개의 공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별개 공정으로. 이것도 일단은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되셨습니까? 자,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문제를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요 놈을 G코드로 뽑아서 특히 NX의 기본 포스트로 뽑아가지고 밀리미터 단위로 내가 캔버스에 넣어서 가공을 시킬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가공을 시킬 수가 있냐. 캔버스가 G코드를 가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동영 한번 멈출 건데 각자 여기에 이제 도전을 먼저 해봅시다. 자, 여기 캠에서 코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위에 걸 찍고, 특히나 이제 코드를 뽑을 때는 마지막에는 약간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마지막에는 프로그램 순서 뷰에 가서 공구 교환이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쫙 펼쳐서 S값, F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한눈에 한번 쫙 확인해 보고, 선생님 저는 S값, F값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위에 이 탭에서 우클릭 눌러서 다른 값들도 더 체크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체크하시면은 더 나온다 이 말입니다. 주로 보는 게 근데 뭐 절삭 깊이 한번 볼까요? 절삭 깊이를 봐도 요 나오네. Z값이 나오네. Z값이 절삭 깊이 값가 3mm처럼 한다 이런 것들을 우클릭 열 해가지고 체크하면 볼 수 있다. 그래서 G코드 뽑을 때는 여기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프로그램이라는 요 폴더명을 눌러서 여기에 다 묶여있는 대로 우클릭 포스트 프로세스. 첫 번째로는 밀 3축, 요게 3축 MCT 코드를 내는 NX의 기본 포스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어디를 가셔도 NX를 쓰면 이거는 기본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코드 뽑는 거는 내가 모르고 뭘 안 들고 갔다 해도, 아까 시험 칠 때도 이걸 TMV가 안 들고 갔다 해도 이걸로 가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밀 3 엑시스 포스트 정의된 요건 인치 단위니까 미터식으로 바꾼다 하고, 요거 잘 알아두세요. 요거를 확인하면 G코드가 저는 Dcam2방의 8피니시에 .ptp라는 걸로 저장이 됩니다. ptp. 옛날에
확장자 NC 파일이 확장자리 PTP였습니다. 여기 저장이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화면에도 띄워준다는 말입니다. 리스트 출력은 화면에도 띄워준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내가 방법으로 NC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거는 인치와 밀리미터가 알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를 만들 때는 인치로 만들었는데 네가 밀리미터로 출력하라 했다 이 말입니다. 확인. G코드가 나왔죠. 여기는 위로 가보면, 위로 올려보면 쓰잘데기 없는 게 한 6줄 있습니다.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 여기 있으면은 거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해가지고 쓰려면 위에 요 놈을 이렇게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지워야 된다. 퍼센트는 괜찮습니다. 퍼센트 제가 알기로 어떤 기계는 퍼센트 안 된다고 퍼센트 지어야 됩니다. 시작과 끝하는 거. 그래서 요게 NX에 나온 코드니까 요 놈을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위에 6줄 쓸어먹고 치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파일 이름을 적고 저장하면은 이게 텍스트 파일로 하면 txt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txt 대신에 모든 파일로 바꾸고 오늘 날짜가 4월 12일이면 뭐 5, 0412 뭐 다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nc까지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밑에서 돌릴 때 이렇게 저장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50412NC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NC 파일 저장하는 방법이 또 하나는 아까 보셨지만 이놈을 우클릭해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스 할 때 여기에 저장이 될 거라고 나온 이름이 있다 이겁니다. D에 캠2에 저는 파일 피니시 여기 가보면 자 D에 저는 캠2에 요렇게 PTP라는 파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PTP라는 파일 있습니까? PTP라는 파일. 그럼 이 PTP라는 파일을 이게 왜 PTP냐면 옛날에는 NC 파일을 테이프에 천공으로 기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펀치 투 뭐 펀치 테이프 해가지고 PTP입니다. 이게 옛날 거. 요걸 이제 이름을 NC로 바꿔서 PTP 대신에 이름을 NC로 바꿔서 얘 해가지고 열어보면 얘도 똑같은 놈이다 이 말입니다. 얘는 위에 그 쓰잘데기 없는 6줄 자체가 원래 없습니다. 저장하시고. 그래서 자 지금 제가 해보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해서 얻은 우리 첫 번째 캠의 NC 있죠. NC 얘를 캔버스에 넣어서 정상 가공 한번 시켜보세요. 자 당연히 G코드니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에러가 날 텐데 에러 난 것들을 캔버스가 잘못일 수도 있고 얘가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처리할 겁니다. 자, 아침에 먼저 이런 작업해서 NC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